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청문 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매일경제와 한겨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관 후보자. 근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장관 임명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기사인데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대통령 인사권 훼손 말라. 이렇게 인용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한겨레도 역시 인용을 했는데요. 설득조차 안 했다. 국회 무시하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신임 장관 능력 보여달라. 야당 협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장관 5명 임명 강행. 그리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야당에 휘둘리지 않겠다. 국정운영 위기의식이 발동했다. 그리고요. 여야 대치 전국 더 급냉할 듯하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대통령 인사권 훼손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 장관 임명 여론조사 찬성이 45%, 반대가 43%로 팽팽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제목은요. 능력을 보여달라. 신 장관들에게. 그리고 국정운영 위기의식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자, 다음은 한겨레 기사인데요. 약간 분위기와 결이 다릅니다. 보시죠. 야당 김현철, 박영선 임명 강력 반발. 4월 국회 벌써 빈손 우려된다. 4월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명에게 장관 임명장, 청문 보고서 없는 인사 13명으로 늘었다. 황교안 결사의 각오로 저항한다. 손학규 설득조차 안 해. 국회 무시다. 임시국회 열자마자 정국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지금 법안들 처리할 게 산적해 있는데요. 난항 겪을 듯하다. 추경 역시 난항 겪을 듯하다. 이렇게 한겨레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수 의원님, 두 개의 기사가 같은 내용 달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관 임명. 그런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두 개의 기사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대통령 인사권에 방점을 두는 그 쪽에 뭐 같은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럼 저 매일경제 기사. 방금 신문에서 보다시피 예.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45%, 안 하는 게 좋겠다 43%. 사실은 팽팽하거든요. 이럴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이 정무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모든 그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그 부담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그 취지 자체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염없이 표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정부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담에 대한 것까지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인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회 인사 채택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임명한 경우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2년 만에 벌써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 임명한 사람이 13명이나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짊어져야 될 불통의 이미지, 오기의 이미지, 이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이것만 정리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일경제 기사, 뭐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거는 공감을 하시지만 조금 숫자가 많다는 부분은 좀 문제인 것 같다. 이 말씀이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수희 변호사는 왠지 다른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글쎄 뭐이 양쪽 신문에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뭐 다른 대안이 뭐 지금 상황에서 없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의 뭐 대북 정책에 뭐 확연하게 보여주는 인사라서 뭐 저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국회에 뭐 모르겠습니다. 막후에선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전화라도 해서 아니면 뭐 막후에서라도 설득 작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한 임명 강행에 대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한 건 국회가 할 일을 안 한 거다라고 아주 강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좀 버티는 거, 우기기 그런 모습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보기가. 그런 건 야당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임명을 하고 그 뒤에 잘못됐을 때 정치적 책임은 청와대가 다 지는 건데 대신 그래도 강행을 했을 때는 국회에 뭐 유감 표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득하는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필요했다. 그게 4.3 이 보궐 4월 13일 날 보궐선거의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 청와대의 이런 좀 오기 정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평화당 논평은 오기 인사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논평도 좀 거치게 나오긴 했는데 그런 반발들이 있습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님. 뭐 두 개의 신문 비교 기사 지금 두 분께서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뭐 일단 공감하시는 기사 선택해 주시고 추가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하면서 밝힌 내용 그 발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능력을 발휘해달라. 능력을 발휘. 그러면서 그 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등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 그리고 야당의 반발 동시에 묶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국무위원회 임함. 임명장 박영선 국무위원회 임함.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박영선 그 장관님은 고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각별하게 그런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우리 김전철 통일부 장관님은 과거에 또 남북 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자격 장관 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 라인을 문책하고 또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이 독불 장군식으로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배재정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신문 대 신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순차적인 이 제목을 순차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서 국민들을 설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야권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다 보니 4월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 야당의 입장을 순차적으로 소개한 신문 기사다. 네네. 제목에 무엇을 반영하느냐의 문제지 내용 전체가 저는 뭐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저는 최경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게 국민들께서 과연 그럼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박영선 장관의 경우
물론 이제 그런 스타일 예.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예. 업무를 하실 때 저돌적으로 예. 해내시는 분이라는 인식은 분명히 국민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기 쪽에서도 예. 박영선 장관이 임명돼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의 경우에도 누가 예. 뭐라고 해도 예. 또 대북관계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하면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성과를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기대가 크다. 자, 임명장을 받은 장관들 부담이요.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저렇게 얘기를 반드시 잘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실 강행을 하신 건 맞잖아요. 저는 뭐 야당의 비판이 뭐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뭐 정치적 입장에서 내년 총선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청와대가 2기 내각을 구상했다라는 부분이 이게 참 모순된 표현이긴 하지만 잘 안 되길 또 바라는 게 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로 잘해주길 바라야 되는 게 맞고 또 맡고 있는 자리 자체가 중소기업 벤처부라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경제의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또 그걸 풀어줄 숙제를 안고 있는 분이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가장 쓰고 있는 게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큰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빈손이 벌써 우려된다는 게 왜 우리는 꼭 이렇게 그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하면 국회가 빈손으로 가야 되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지금 판사들이 재판받고 있다고 법원이 파업해버리고 행정부가 뭐 국회에서 뭐라 그런다고 일 안 하고 이러는가요? 할 건 좀 해야지. 할 건 좀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에. 빈손이나 절반이라도 좀 든 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꼭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정치적으로 분명히 뭐 갈라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안 하는 게 어떻게 이상하게 예전에 국회가 뭐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 저항하던 그런 버릇이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한 가지 뭐가 잘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나머지 걸 다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기서 결사 저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지금 뭐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상황입니까 국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지열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개의 신문 기사 중에서 매일경제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기사 비교해 봤습니다.